손님, 여기 직원 전용 구역이니까 빨리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요, 저도 이 안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만, 무슨 자격이요? 혹시 담당자를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닌가요? 정치인 보좌진이나 당 관계자분들이 드나드는 곳이에요. 일반인은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저는 김 의원님을 모시고 온 사람입니다. 의원님 운전기사라면 로비 쪽에서 기다리셔야죠. 이런 회의실 복도까지 들어오실 곳이 아닙니다. 그러시군요. 하지만 지금 제가 반드시 전해드려야 할 게 있어서. 오, 예. 제가 언뜻 보기엔 꼭 그렇게 급해 보이진 않네요. 일단 돌아가세요. 복도 끝에서 몇몇 수행원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더니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수군대기 시작했다. 나이도 꽤 드신 분 같은데 눈치가 없으신가 봐. 저 연세에 운전만 하려면 조용히 계시는 게 좋을 텐데. 그러게 말이야. 쓸데없이 큰 소리 치고 다니시네. 혹시 길 잃으신 거 아니야? 여기 들어오는 방법조차 모르는 것 같은데. 그 말에 할아버지처럼 보이는 남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곁에 서 있는 꼬마의 손을 지그시 잡았다. 꼬마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한껏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여기 진짜 멋있어요. 양복 입은 아저씨들도 많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준희야. 근데 조금 조용히 있어야 할 것 같구나. 왜요? 우린 그냥 의원님 보러 온 거잖아요. 그건 맞지만 어른들이 싫어하시는 것 같네. 그 말을 들은 의회 경호팀 소속으로 보이는 남성이 다시 한번 손짓하며 다가왔다. 아버님, 여긴 의정 활동하는 의원들과 공식 보좌관들, 비서관들만 지나다니는 곳이니 필요하신 일이 있으면 사무실로 연락을 넣으시거나 로비에서 기다리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잠시라도 의원님을 뵈어야 해서요. 외람되지만 마침 참모진이나 수행비서 중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전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간단한 건 전달해 드릴 수 있지만 사실 의원님이 지금 예산 관련 긴급 회의에 참석 중입니. 운전기사분께서 직접 접견하실 일은 없을 텐데요. 아, 그렇군요. 실례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조아리며 천천히 물러섰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당혹감 대신 깊은 침착함이 어린 듯했다. 복도 구석진 곳으로 걷다가 자신을 내쫓듯 굴던 보좌관과 수행원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게 느껴졌다. 저분 전에도 한번 본 것 같긴 한데 예전 운전수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아직 계시나? 잠깐 임시로 일하는 분이라고 들었어. 나이 많으신데 정규 아닌가 보지. 뭘 그리 깐깐하게 굴어? 그냥 운전수면 로비에서 대기하라 하면 되잖아. 아이도 데리고 왔으면 로비가 편할 텐데. 야, 근데 그 꼬마는 또 뭐람? 여긴 국회 건물인데 참. 그들은 잡담을 주고받으며 자신들의 업무로 돌아갔지만 할아버지의 품에서 조용히 서 있는 손자는 이미 뭔가가 섭섭하다는 듯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다. 할아버지, 우리 그냥 집에 가요. 괜히 분위기만 험악하고. 조금만 기다리자. 의원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거든. 그러고 나서 바로 가자. 의원님한테요? 할아버지, 의원님이랑 그렇게 친하신 거예요? 뭐, 친하다기보다는 할아버지가 오늘 잠깐 운전 도우러 온 거란다. 그런데 그냥 운전만 하고 가기엔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 음, 알겠어요. 그 사이 장례방송이 울려 퍼졌다. 국회의원 김성우님, 긴급 연락이 있습 로비로 와주시기 바랍니. 이 방송의 복도를 분주하게 오가던 사람들도 잠시 멈칫했다. 김성우 의원님이 지금 회의 중이라던데? 맞아, 급한 연락인가 보네. 할아버지는 살짝 미소 지으며 손자의 손을 이끌었다. 준희야, 곧 의원님이 나오실 것 같구나. 정말요? 그럼 할아버지가 직접 만나실 수 있겠네요. 그래, 하지만 다른 분들이 뭐라 하셔도 우리 조용히 기다리자꾸나. 두 사람이 로비 쪽으로 이동하려는데 아까 보좌관이 뾰로통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또 무슨 일이세요? 제가 로비에서 기다리시라고 했잖아요. 그 의원님께 연락이 가는 것 같아서요. 저도 로비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아, 네. 좋아요. 제 말대로 해주신다니 다행이네요. 그리고 저 아이는 의원님 뵈려고 따라온 겁니까? 제 손자임니 혼자 둘 수 없어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를 국회에 데려오시다니. 어쨌든 더 이상은 돌아다니시지 말고 저쪽 의자에 앉아서 조용히 기다리세요.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고 준이도 살짝 입을 삐죽이며
의자에 앉았다 겉보기엔 그저 고단한 표정의 70대 노인과 호기심 많은 초등학생 아이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눈동자에는 묘한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다. 마치 주위를 세밀히 살피는 듯 로비에 들어서는 인물들과 그들의 동선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내내 공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자, 의원님 도착하셨습니다. 경호원이 스피커에 대고 말하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정장을 곱게 차려입은 김성우 의원이 빠른 걸음으로 나오면서 수행 비서를 재촉했다. 그래, 어떤 급한 연락이 왔다고 지금 중간에 회의실에서 나오게 만드는 거야. 전화가 여러 통 왔는데 바깥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 의원님께서 직접 전화를 받으셔야 할 것 같아서 알겠어. 김성우 의원은 로비로 들어서자마자 그 노인과 아이를 재차 곁눈질했다. 눈살을 살짝 찌푸리다가 곧바로 휴대폰을 들었다. 여보세요? 무슨 일이길래? 뭐라고? 자세히 좀 다시 말해봐. 그가 전화를 받는 동안 로비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혹시나 하는 눈빛으로 김 의원의 반응을 살폈다. 그중엔 아까 그 보좌관도 있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점점 더 눈이 날카로워지는 듯했다. 긴급한 상황임을 직감한 걸까? 통화를 마친 김성구 의원은 고민 가득한 표정으로 보좌관과 수행비서에게 속삭였다. 오늘 일정이 오후에 외부 모임으로 잡혀 있다고 했지. 네, 그렇습. 행사 장소도 이미 예약되어 있고 여러 인사가 참여하기로 예정되어 있습. 취소하기엔 굉장히 곤란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정보가 들어왔다고 해? 테러 위험이 있다거나 확실치 않은 첩보지만 의원님을 겨냥한 위협이 있을 수 있다는 보고입니다. 참나, 요즘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일일이 믿기도 힘들고. 일단 경찰 쪽에도 보고했어? 네, 하고 있습. 다만 아직 구체적 내용이 없어서 행사 취소 여부를 결정하긴 애매합니다. 그때였다 조용히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의원님, 잠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누구시죠? 오늘 운전 도우미로 온 사람입니? 임시기사라고 들으셨죠? 아까 김 비서가 말했던 분인가? 근데 지금 상황이 복잡해서 무슨 일이십니까? 실례를 무릅쓰고 행사 장소 주변 경로가 어딘지 알고 싶습. 혹시 이동하실 때 제가 미리 도로 상황을 살펴보고 싶어서요. 도로 상황이요? 그건 제 비서팀이 알아서 할 텐데 기사님이 직접. 보좌관이 거들며 나섰다. 의원님, 굳이 운전기사님께서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 저희가 경찰과 상의해서 경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여러 사람 손이 부족할 수 있으니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김 의원은 조금 의아해하면서도 이 노인의 진지한 눈빛에 작은 호기심이 생긴 듯 보였다. 마침 대기하고 있던 국회 경호원 중 한 명이 귀띔했다. 의원님, 혹시 몰라서 대피책은 많을수록 나습 현재 인력이 분산되어 있어서 만약 이분이 도움이 되신다면 그럼 잠시 제 보좌관과 상의해 보시죠. 그래도 너무 깊이 관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이며 공손하게 말했다. 네, 알겠습. 잠깐만 제게 시간을 주시면 정확한 동선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 저야 상관없으니. 이 상황을 지켜보던 보좌관이 묘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안내했다. 기사님 괜히 일 버리지 마세. 저희 경호팀도 있고 전문 인력이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 끼어드실 필요가 없잖아요. 알겠습. 다만 의원님께서 조금이라도 안전하실 수 있도록 미리 정보를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알았어요. 여기 행사 장소 지도가 있습. 시작은 호텔 대연회장이고 이후에 주변 식당가를 한 바퀴 도실 예정입니다. 동선은 경찰과 상의 중이라 조금 바뀔 수도 있고요. 할아버지는 받자마자 지도를 물끄러미 보았다. 그리고 한동안 묵묵히 머릿속으로 무언가 계산하듯 손가락을 움직였다. 옆에서 준이가 눈을 반짝이며 지켜봤다. 할아버지, 뭐 하고 계세요? 그냥 이 길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보는 거야. 여기서 요렇게 차가 나오면 오른쪽으로 바로 빠져나갈 수 있는 골목이 있지 않겠니? 네? 잘 모르겠는데요. 괜찮아. 할아버지가 알아두면 돼. 보좌관은 못마땅한 기색을 지우지 못했다. 지도를 보고 골목이 있다고 하시는데 직접 가보지도 않으셨잖아요.
옛날에 그 근처를 자주 다녔습. 구조가 꽤 복잡하지만 숨을 만한 곳이 여러 군데 있고 시야가 가려지는 지점도 많지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니, 잠깐. 숨을 만한 곳이라뇨? 혹시 모를 일이지요. 테러 위협이라는 게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니까요. 아, 그러니까 기사님이 뭘 안다고. 보좌관은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시간이 흘러 오후. 행사 시작 시간이 다가왔다. 김성우 의원은 차에 올라타기 전 평소와 달리 뭔가 어색한 기분을 떨치지 못했다. 늘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밝은 표정으로 지지자들을 맞이하던 그였으나 오늘은 오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기사님, 운전은 조심해서 해주시고요. 경호팀이 뒤따라오니 천천히 가도 됩니다. 예, 의원님. 그리고 혹시 조금 돌아가는 길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돌아가는 길이라니요? 시간이 빡빡해서 최대한 빠른 길로 가야 하는데 빠른 길이 항상 안전한 건 아니니까요. 김 의원은 뭐라 대답하려 했지만 옆좌석에서 다른 비서가 입을 열었다. 시간이 급합니 기사님. 부탁드리지만 괜한 우회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가 천천히 국회를 빠져나와 시내 도로에 진입하자 할아버지는 차창 밖을 유심히 살폈다. 뭔가 찾고 있는 듯. 시선이 부지런히 움직였다. 평소보다 훨씬 날선 눈빛이었다. 의원님, 혹시 이 근처에서 모르는 차가 따라오거나 몇 번이고 시야에 들어오는 차가 있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마 그런 차가 그렇게 쉽게 나타날까요? 경호원들도 모두 주변에 신경 쓰고 있고 혹시 모릅니다. 김 의원은 반은 긴장, 반은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무 이상 없는 평범한 도심 풍경이 펼쳐질 뿐이었다. 그렇게 10여 분이 흘렀을 때 뒷자리에 앉아 있던 보좌관이 무심코 말을 꺼냈다. 저 앞에 차가 한 대 따라오긴 하네요. 번호판이. 우리 행렬 차량인가. 번호판이 이상합니까?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까만 SUV.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백미러로 뒷차를 확인한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자세히 보셨습니까? 모델이 구형이지만 안에 탄 사람이 몇 명처럼 보이던가요? 정확하진 않은데 두세 명? 글쎄요, 뒷유리가 살짝 틴가되어 있어서 잘 안 보입니다. 할아버지는 신호등에 걸려 속도를 줄이자마자 측면 거울과 백미러를 번갈아 확인했다. 정말 미안한데, 의원님, 혹시 신호가 바뀌면 곧장 우회전해서 다른 길로 돌아가도 될까요? 거긴 돌아가는 길이라 시간이. 그때 뒷좌석에서 느껴지던 일종의 찝찝함이 의원의 감각에도 전해졌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단호했다. 의원님, 제가 예전에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습. 혹시 모른다면 가급적 위험을 피하는 게 좋겠습. 잠시만 저를 믿어주십시오. 보좌관이 황급히 핸드폰으로 경호팀에게 연락을 넣었다. 지금 SUAV 한 대가 우리 뒤를 따르는 것 같으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 와중에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자 할아버지는 기민하게 우회전을 했다. 보좌관이 작게 탄식을 뱉었다. 아, 시간 늦으면 큰일인데. 하지만 뒷차도 순간 방향등 없이 같이 우회전했다. 할아버지는 그 차를 백미러로 확인하곤 잠시 멈춰서듯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빠르게 왼쪽 차선으로 옮겼다. 경호 차량이 놀라서 무전을 날렸다. 앞차, 왜 그렇게 급하게 차선 변경합니까? 기사님, 무슨 문제라도? 할아버지는 핸들을 꺾으면서 낮게 대답했다. 뒤쪽 SUV가 여전히 따라오고 있습. 그리고 뒷차와의 간격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 혹시 급정거를 하면 어떨지. 급정거라뇨? 위험하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하면 곧 어디선가 우리가 멈춰야 할 때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김 의원과 보좌관은 눈이 커졌다. 설마 진짜 테러 세력이 우릴 노린다는 겁니까?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계속 따라오진 않을 겁니다. 할아버지는 숨을 가다듬으며 매끄러운 핸들링으로 차선을 바꾸고 골목길로 비집고 들어갔다. 뒤이어 경호팀 차량들이 우왕좌왕하며 억지로 따라붙었다. 그 사이 SUV가 잠시 깜빡이며 멈칫하더니 다시 뒤를 쫓았다. 이 골목은 잘못 들어오면 막다른 곳 아닌가요?
아니요, 중간에 우회로가 있습단 그냥 보기엔 막다른 골목처럼 보일 겁니다. 보좌관이 놀란 얼굴로 물었다. 기사님, 대체 이 근방 지리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옛날에 서울 시내 전역을 돌며 일했던 적이 있습. 의외로 외곽의 길이랑 도심의 뒷골목을 잘 압니다. 차는 골목 끝에서 가볍게 회전하더니 다시 큰 도로로 연결되는 샛길로 나왔다. 뒤따라오던 SUV는 그 순간 방향 판단을 잘못했는지 잠시 갈피를 잃고 뒷골목으로 밀려 들어가는 모습이 거울에 어렴풋이 보였다. 뒷차 놓친 건가요? 지금 일단 거리를 벌렸습. 바로 경호팀에게 알려서 순찰차를 불러야 할 듯합니다. 보좌관이 황급히 무전을 치며 외쳤다. 네, 지금 흑색 SUV가 꼬리를 물다가 골목길에서 길을 잃은 것 같습. 신속히 경찰의 위치를 알리세요. 김 의원은 충격과 안도 사이의 표정을 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진짜 정말 큰일이 날 뻔했군요, 기사님. 아니, 댁은 대체... 할아버지는 살짝 미소 지었다. 별거 아닙니. 자, 이제 일단 행사장으로 가실까요? 하지만 경호 인력 잘 챙기십시오. 아까 보좌관님께서 알려주신 행사장 주변 지형이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 당장 경찰 지원을 늘리라고 해야겠어요.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다. 김 의원을 맞이하던 호텔 관계자들도 뭔가 눈치채고는 머뭇거렸다. 의원님,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경찰차가 부쩍 늘어서 괜찮습. 행사 진행에는 지장 없도록 하세요. 그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듯 할아버지를 곁눈질했다. 기사복을 입은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방금 전에 보여준 운전 실력과 침착함은 그냥 임시기사라고 하기엔 수상할 정도였다. 그때 행사장 관리자 같은 인물이 다가오며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기, 기사님. 호텔 로비 쪽은 일반 운전자들은 들어가기 좀 어렵습. 주차장으로 바로 이동하시죠. 보좌관이 그의 어깨를 잡으며 나직이 말했다. 이분은 의원님 수행으로 온 분이세. 그냥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도 옷차림이 좀... 호텔 드레스 코드가 있거든요. 드레스 코드? 여기 귀빈 초대 행사 맞는데 스태프이긴 하지만 의원님이 직접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도 윗선에서 벌써 한 말씀 하셨는데 호텔 명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됐습. 일정이 바쁘니 그냥 통과시켜 주세요. 관리자는 뒤에서 구경하던 직원들을 흘끗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요즘은 호텔 이용 규정이 엄격해서 알겠습. 책임은 제가 지죠. 그 말에 옆에서 구경하던 직원들이 수군댔다. 어휴, 70은 넘어 보이는 분이시네. 행사를 구경하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운전수잖아. 굳이 올라와야 해? 뭐 어때? 의원 측 스태프라잖아. 진상 부리지 말자고? 그래도 호텔 이미지가 있는데. 할아버지는 들으면서도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준이가 손을 꼭 잡고 따라오면서 작게 중얼거렸다. 할아버지, 여기 사람들도 우리를 싫어하나 봐요. 그냥 규정 때문에 그렇겠지.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준희야. 김 의원과 보좌관 일행이 이미 행사 리셉션으로 들어간 상황. 뒤늦게 따라가려던 할아버지는 호텔 통로 끝에서 무심코 스치는 시선들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디선가 낯익은 눈빛이 느껴졌다. 출입구 근처에 서 있던 건장한 청년 한 명이 할아버지를 한참 동안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청년은 손에 쥔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는 듯 눈을 깜박이며 할아버지에게 다가왔다. 실례합니. 혹시 예전에... 아닙니.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네요. 괜찮습. 뭘 물어보시려던 건가요? 이상하게 사진 한 장에서 본 분하고 너무 닮아서요. 제가 취미로 옛 보안 관련 기사나 다큐를 찾아보는 편인데 어떤 옛날 기사 사진에 안경 쓰신 남자분이 사람들을 안내하면서 현장 지휘를 하는 장면이 있었습. 그게 80년대 아니면 90년대 사진인가? 할아버지는 잠시 허허 웃었다. 글쎄요, 저는 그냥 한때 조금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던 적이 있습. 오래된 일이지요. 정말요? 혹시 그때 특수정보분석팀... 너무 개인적이라 실례네요. 그런데 정말 똑같이 생기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살에 치며 뒤로 물러섰다. 오래된 과거일 뿐이니 지금은 그냥 김 의원님을 모시는 임시 운전사일 뿐이고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청년은 벌써 인터넷에 뭔가를 검색해가며 잔뜩 흥분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와, 이분 이름이 박태석 맞나? 아, 기사를 찾을 수 있으면 금방 알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호기심이 많아서. 아니에요. 그러나 굳이 더 깊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정말 그분이시라면 90년대 초에 유명한 대통령 경호팀에서 안보 분석하신 적이 있다는 소문도 있고, 제가 한번 책에서 본 적 있는데 대테러 전문가이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곧 박태석으로 불리는 남자는 살짝 미소 지으며 아이를 뒤로 감췄다. 난 그저 지나간 시절에 조금 일했던 사람일 뿐입니다. 청년은 살짝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들이밀었다. 여기 보세, 이 기사 스크랩인데 1992년에 해외 국빈 방문 중이던 대통령 일행을 보호했던 사진이에요. 오른쪽 끝에 계신 분이 지금 선생님 얼굴과 똑같아요. 사진 속 인물은 젊은 시절의 단단한 체격, 진지한 표정으로 귀빈들을 안내하고 있었다. 안경을 쓴 모습도 지금의 박태석과 꽤 흡사했다. 다만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지만 눈가 주름과 전체적인 인상이 묘하게 일치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왜 지금은 그만합시다, 젊은이. 지나간 일이고 나도 별로 드러내고 싶진 않으니까. 청년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눈에 놀라움과 존경이 뒤섞인 빛을 감추지 못했다. 아, 알겠습. 죄송합니. 혹시 보좌관 분들이나 다른 분들은 아시나요? 아무도 모릅니. 나도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 굳이 떠벌리지 말아주세. 그냥 난 임시기사일 뿐이니. 네, 알겠습. 안심하세요. 청년이 뒤로 물러나는 사이 준이가 갸웃거리며 물었다. 할아버지 무슨 얘기예요? 뭔가 옛날 이야기 같은데 그 아저씨가 왜 그렇게 놀랐지? 별거 아니란다, 준희야. 그냥 할아버지가 옛날에 조금 다른 일을 했다는 정도. 오, 나 그거 들어보고 싶어요. 나중에 크면 들려줄게. 그러나 이미 그 청년의 말을 엿들은 호텔 직원 한두 명이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분 국가기관 출신이라는데. 진짜야? 에이, 설마. 그냥 뜬 소문 아닐까? 옷차림도 그렇고 지금은 운전사라잖아. 그래도 모른다. 세상에는 별별 사연이 있으니까. 행사장 안쪽에서는 이미 만찬 행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VIP 테이블에 앉아 옆 사람들과 정치적 안부를 나누는 중이었지만 눈은 계속 출입문 쪽을 살폈다. 사건이 사건인지라 여전히 심기가 편치 않았다. 한편 박태석은 행사장 외곽에서 경호원들에게 작은 조언을 건네거나 복도 쪽 안전 상황을 살폈다. 경호원 중 몇 명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쳐다봤다. 저 어르신, 어디서 오셨길래 저리 경계를 하시는 거야? 오늘 임시 기사라고 했는데 하는 행동이나 말투가 심상치 않아. 그래도 의원님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으니 잡상인이거나 이상한 분은 아닌 듯. 그러나 간혹 경호원 중 한 명이 속삭이듯 말했다. 설마 우리 옛날에 교육받을 때 들은 그 이름? 전직 안보 전문가? 말도 안 돼. 그런 분이 왜 여기서 운전을 해? 글쎄, 세상 이름 모르지.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호텔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경찰차들이 행사장 주변을 강화 순찰하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곧이어 김 의원 보좌관이 행사장 밖으로 헐레벌떡 뛰어나오며 박태석을 찾았다. 기사님, 아니 박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저 경찰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가 아까 뿌리친 검은 SUV가 근방 골목에서 발견됐답니. 내부를 수색했는데 총기 비슷한 물건이 있었대요. 역시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의원님이 영문도 모르고 그 SUV에게 당했으면 어쩔 뻔했나 싶습. 그런데 기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척척하셨습니까? 오래된 운전 경험만으론 설명이 안 되는데요. 한때 안보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었다고만 말씀드리죠. 더 이상은 제 손자가 듣고 있으니 넘어가 주세요. 아, 네. 알겠습. 그러나 의원님께도 얘기를 좀 해주시면 아마 보좌진 중 한 명이 이미 여기저기 말하고 있을 겁니. 의원님이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괜찮습. 제가 굳이 나서서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을 했다고 과시하고 싶진 않아요. 의원님의 안전만 지켜드리면 됩니다. 보좌관은 놀란 얼굴로 다시 한번 인사를 건넸다.
정말 감사드립니. 그리고 죄송하기도 합니. 아까 제가 계속 기사님을 귀찮게만 굴었잖아요. 아닙니. 저도 오늘은 임시 운전을 맡았으니 별로 대단한 건 없어요. 그 순간 호텔 바깥에서 또 다른 소란이 일었다. 어딘가에서 괴한이 접근했다는 무전을 받은 경찰들이 건물 정문과 후문을 봉쇄하는 모양이었다. 김 의원도 행사장을 급히 빠져나와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경호가 엄격해지면서 일시적으로 호텔 내부에 갇힌 상태가 되었다. 의원님, 어찌해야 합니까? 기자들도 밖에서 난리치고 있고 행사에 초청된 게스트들은 안에 있는데 경호 때문에 이동이 안 되고 있어요. 젠장, 일단 사람들 안심부터 시켜야겠지. 그리고 밖에 있는 괴한은 누군지 아나요? 경찰이 아직 수색 중이니 테러를 노린 인물이 실제로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그때 서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다가온 누군가가 나지막이 말했다. 의원님, 안을 지키고 있는 분들만으로는 부족함니 혹시 이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김 의원은 그 말에 고개를 돌렸는데 거기에는 아까의 청년과 보좌관이 함께 서 있었다. 청년이 조심스레 덧붙였다. 제가 확인해 보니 이분은 예전에 대테러 전문가로 활동하셨던 박태석 선생님이 맞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진짜요? 네. 90년대 초 대통령 경호 임무에도 참여한 적이 있다는 기사 자료를 찾았는데 사진 속 인물이 거의 동일 인물로 보입니다. 김 의원은 충격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뒤이어 느껴지는 안도와 감사, 또 일종의 죄책감이 뒤섞인 듯한 표정이 됐다. 그럼 정말 오늘 내가 구사일생으로 SUV를 피한 건 우연이 아니었군요. 보좌관과 주변 스태프들도 웅성거렸다. 아니 세상에 이런 보물을 그냥 운전기사로만 쓰고 있었던 건가? 우리가 처음에 저분을 함부로 대했잖아. 진짜 면목이 없네. 말씀이라도 편하게 드렸어야 했는데 드레스 코드 운운하며 쫓아낼 뻔했으니. 김 의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조용히 박태석에게 다가갔다. 박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 그리고 감사합니. 조금 더 일찍 선생님 정체를 알았다면 무례하게 대하진 않았을 텐데 저희가 워낙 경황이 없어서. 박태석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차분한 목소리로 응대했다. 아님니 의원님도 저를 아실 리 없었고 저는 스스로 노출하고 싶지 않았습.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언제 수습될지 모르니 일단 의원님은 행사를 마친 뒤 신속히 다른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 그동안은 경찰과 경호팀을 믿으셔야겠지요. 그렇죠. 하지만 혹시라도 경호팀에 조언을 주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선생님의 경험이 정말 절실해 보입니다. 주변 스태프들이 일제히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박태석을 바라봤다. 그는 살짝 주저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조습 제가 몇 가지 안전 동선을 짜드리겠습. 완벽할 순 없어도 위험을 최대한 줄일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자 모두 안도했다. 특히 아까 그 호텔 관리자는 부끄러운 표정으로 조용히 다가와 허리를 굽혀 사과했다. 선생님, 죄송합니. 드레스 코드를 내세우며 함부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정말 몰라 배워서 죄송합니다. 아유, 그런 거야 규정상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행사가 무사히 마무리될 때까지 호텔 내부와 주변에는 큰 소동이 이어졌지만 실제 테러범은 경찰에 포위되어 제압되었고 참가자들은 안전하게 보호되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자칫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두려움과 동시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행사가 끝난 뒤 한층 푸근한 분위기로 변한 로비에서 사람들은 335 박태석을 중심으로 모여들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그를 그냥 운전기사로만 여기던 이들이 이제는 존경과 흥미 어린 시선으로 질문을 쏟아냈다. 선생님, 옛날에 어떤 사건을 해결하셨다는 전설이 있던데요. 예전에 대통령 경호 임무 중에 위험했던 상황도 정말 많았나요? 지금 경호나 보안 시스템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감각을 유지하고 계세요? 박태석은 과도한 관심에 살짝 당황하며 대부분 겸손하게 웃어 넘겼다. 옛날에 훈련받았던 것들 중 몇 가지 습관이 남아 있어서요. 물론 지금은 많이 잊었습. 가끔 본능처럼 나오긴 하지만요. 옆에서 준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할아버지, 진짜 멋지다. 왜 몰랐지? 그럼 내가 학교에서 자랑해도 돼요? 하하, 할아버지는 조용히 살고 싶단다. 자랑은 조금만 해.
모인이들은 그 순수한 손자의 반응에 일제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누구보다 부끄러움을 느끼던 이는 처음부터 할아버지를 문전박대하듯 했던 보좌관이었다. 그는 결국 먼저 찾아와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처음에 정말 죄송했습 기사님이라고 해서 그냥 말단 직원쯤으로 여기고 함부로 대했어요. 그리고 아이까지 데리고 왔다고 막 구박했는데 그럴 수도 있죠. 보좌관님도 의원님 모시느라 분주하시잖아요. 그래도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죄송합니. 이번에 선생님 아니었으면 의원님께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모르잖아요. 박태석은 부드럽게 웃으며 그를 일으켰다. 괜찮습. 저도 의원님 일에 협조하는 임시직이니 당연히 보좌관님 지시를 따르는 게 맞았죠. 오히려 제가 경회까지 관여하는 바람에 혼란을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 저희가 선생님 말씀을 더 진지하게 들었어야 했어요. 결국 옳았잖아요. 어쨌든 의원님이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던 김 의원도 다가와 허리를 굽혀 정중히 사과와 감사를 표했다. 박 선생님, 제게도 사과할 기회를 주십시오. 오늘 당신이 없었다면 제 운명이 어찌 됐을지 상상도 하기 힘듭니. 제가 처음엔 제대로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잠시라도 무례했음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님, 전혀 괴념치 마시고 앞으로도 안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주위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작은 소동을 겪었지만 모두가 한층 더 따뜻한 마음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 행사 뒤 김 의원과 가까운 참모들은 조심스럽게 새로운 제안을 꺼냈다. 선생님, 혹시 일정이 괜찮으시다면 제발 의원님의 공식 경호 자문 역할을 맡아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특별 고문 같은 자리라도? 지금처럼 임시 운전기사가 아니라 더 중요한 위치에 계셔야 해요. 이에 박태석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말씀만으로도 감사하지만 저는 지금 손자와 조용히 지내고 싶습. 사실 다른 가족 사정도 있고 잠깐 생활비 벌 겸 의원님의 임시운전을 수락한 거였어요. 전문가로 복귀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든 사례를 제대로 하고 십습 의원님도 원하고 계십니다. 과한 보상은 사양하겠습 의원님. 곁에서 일하게 되면 다시 바쁜 정계 주변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전 이미 70을 넘긴 사람이고 잔잔한 일상이 좋습니다. 김 의원이 한숨을 내쉬었다. 선생님 말씀을 존중합니. 그렇지만 적어도 조금 더 안전 관련해서 저희에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좋겠습. 그 덕에 오늘 목숨을 구했으니 저희도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가 없지요. 알겠습.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 그 정도라면 저도 도움을 드릴 수 있지요. 그들은 그렇게 결론 지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준이가 돌아가려 할 때 호텔 정문에 길게 늘어선 수행원들과 직원들, 호텔 관리자는 일제히 정중히 인사했다. 안녕히 가십시오, 박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라도 또 뵐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은 잊지 않겠습니다. 준이는 처음에 받은 차가운 시선과는 전혀 다른 따뜻함에 해맑게 손을 흔들며 대답했다. 우리 갈게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 의원은 미소를 머금고 작게 중얼거렸다. 내가 더 배워야 할 게 많구나. 보좌관이 호응하듯 끄덕였다. 저도요, 의원님. 호텔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박태석은 준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준이가 신나서 이것저것 질문해댔다. 할아버지, 지금처럼 멋진 일을 했으면 사람들이 막 놀라고 좋게 봤잖아요. 근데 왜 계속 숨기고 싶어 했어요? 우리 준이에게도 이야기한 적 있지. 할아버지는 예전에 국가를 위해 일했지만 그 일로 인해 힘든 결정을 많이 해야 했단다. 그리고 나름대로 소신껏 했다고 해도 마지막엔 지쳐서 그만두고 싶었어. 그럼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안 했어요? 사람이 나이 들면 돈과 명예보다 평온함이 더 소중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 또 가족이 가장 우선이기도 하고. 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즐거운 표정으로 다시 물었다. 그럼 이제 우리 집에 가면 평소처럼 할아버지가 밥 해주시고 같이 놀 수 있는 거죠? 당연하지. 내 손자랑 놀아주는 게 할아버지의 가장 큰 행복이니까. 호텔 출입구 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 의원과 스태프들은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며 그 노부와 손자를 배웅했다. 이분은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야. 그러게요, 우리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경호원들 몇 명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경례까지 했다. 그렇게 모두가 서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고
더 나은 마음으로 헤어질 수 있었다. 며칠 후 김 의원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왔다. 보좌관이 연결해 주면서 말했다. 선생님, 의원님이 꼭 직접 인사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전화 너머 김 의원의 목소리는 한층 부드러웠다. 박 선생님, 정말 감사했습. 덕분에 큰일을 면했지요. 혹시 다음 주에 의원실에 들르실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부탁이라면 그냥 제가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들러오겠습. 다만 아이가 학교 마치고 난 뒤에나 가능하겠습니다. 네, 물론이죠. 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좋은 식당 하나 예약해 놓겠습. 간단하게 식사라도 함께 하시죠.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알겠습니다. 연락을 마친 뒤 박태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과연 어디까지 이 사람들에게 조언해주고 어디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할까?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전계에서 일하는 분들도 결국 사람이니 이렇게 살아가면서 서로 돕고 배우며 변해가는 거겠지. 그리고 곁에 있던 준희가 해맑게 대답했다. 응, 할아버지가 도와줬잖아요. 이제 의원님들도 할아버지를 인정해 주는 걸 거예요. 글쎄, 할아버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데 또 사람들이 찾아오면 어쩌나.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할아버지 보호해 줄게요. 두 사람은 밝은 웃음소리를 내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향해 걸어갔다. 이 이야기를 읽은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우리는 종종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단순한 직책으로 모든 가치를 재단하려고 합니. 하지만 그 이면에는 놀라운 재능과 경험을 지닌 분들이 많을지도 모릅니. 혹시 주변에서 저 사람은 그냥 일뿐이라는 식으로 가볍게 여겼던 분이 계신가요? 그분의 진짜 이야기나 숨은 능력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살아가면서 자신이 잘못 판단한 상황이나 저평가했던 사람에게서 뜻밖의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다면 그 기억을 떠올려 보세. 다시 한번 그분을 대하는 시선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